자,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는 센서를 부착해서 거의 모든 것에서 다 데이터가 나와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 그 나오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판례집이니 뭐 진단선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클라우드, 이 저장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초고속으로 연결이 돼야 이 모든 정보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4차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보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 이쪽에 정보가.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것은 사람마다,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유익한 방향으로 쓰기 위한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제 아내의 꿈입니다, 이게. 제 아내가 이제 60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건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요 근래에 그냥 터널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운전을 못 하겠다 그러고 불안하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만 기다리면 이 자율주행이 나온다. 지금도 있지만 좀 아직 불안전하거든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만 딱 세팅을 하면 그러면 5분, 10분 핸들을 다 놔도 여기 보잖아요. 지금 노트북을 하고 휴대폰을 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다 그래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죠. 차 주위에 센서를 다 박았단 말이에요. 차 주위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른 차가 끼어들든지 뭐 하든지 이런 모든 거를 다 자동차가 알아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유자 사모님 저 차 하나 있으면 통영에서 여기 딱 찍으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통영에서 여기. 이게 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테슬라 같은 그런 자동차는 값이 비싸서 그렇지. 자동차인데 1억 5천 이렇게 하니까 그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그냥 손 놓고 있어도 그 안에서 잠도 자도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노트북 해도 되고 카카오톡도 해도 뭐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10분 15분 이렇게 놓고 갈 수 있는 거 이것까지 가려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차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뭐 한 1분 정도는 가능한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차 안에서 정말이에요. 잠자도 되고 내가 원하는 사물 봐도 되고 이런 일이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수많은 센서가 들어있고 이런 모든 게 다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해갖고 내비게이션 지도하고 다 인공위성하고 다 이게 협력을 해가지고 내가 가는 길 가장 빠른 길로, 앞에 또 차가 나를 막어 난 빨리 가고 싶으면 알아서 왼쪽으로 해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앞에 또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여기 인천의 지하철 2호선인가 이것도 지금 자율주행이잖아요. 거기 기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율주행하고 있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이거 문이 닫혔냐 안 닫혔냐까지 다 하면서.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넓고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컨테이너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뭐 오렌지가 나온다 그럼 그걸 가지고 뉴욕까지 일주일 동안 밤새 자지 않고 그러고서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갈 때 하나뿐이면 어때, 이 사람은 차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10대를 딱 이렇게 해서 해갖고 같이 출발을 시키는 거야, 자율주행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기계가 쭉 끌고 10대를 끌고 가는 걸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자동차 이게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가서 보면 가까운 미래에는 디지털 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 이름이 왓슨이에요. 왓슨. 제가 정확하게 왜 왓슨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셜록 홈즈에 나오는 그 왓슨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홈즈 도와주는 그 왓슨 있잖아요. 그 조수. 그래서 왓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 왓슨, 지금 여기 길병원에서는 왓슨을 가지고 이미 진단을 하고 있어요. 진단. 여러분, 어떤 병을 앓으면은 그 병 때문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징조가 있죠. 어디가 아프면은, 그렇죠. 어떤 병에 걸리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나타난 데이터가 지난 100년이고 동안에 의사들의 기록이 갖고 이 병을 앓을 땐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쌓이면은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왓슨이 이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 같으면 진단율이 이 왓슨은 96%라는 거예요. 96%. 또 예를 들어 이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저게 엑스레이든 뭐 MRI든 찍으면은 지금 사람의 눈을 보고 이렇게 눈으로 가지고 종양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판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날 아침에 기분이 어떠냐 뭐에 따라 이게 달라지거든, 읽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읽으면 딱 정확하게 저기 스캔해서 읽으면은 순식간에 재빨리 이거는 어디에 암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 사진 영상 나오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기계가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요 근래는 로봇 수술하는 거 아시죠? 로봇으로 이제 수술해요. 예를 들어 남자 이제 전립선 이런 거 이제 하면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로봇이 들어가서 하면은 그러면 똑같이 사람이 수술할 때 의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만지면은 여기 어떻게 부드럽고 이게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수술 부위도 가장 작게 째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전립선 수술을 이제 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디 섬에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디 오지에 지금 가서 병이 났거나, 뭐 이제 하여튼 어쨌든 인터넷이 다 돼 있는 그런 데 가서 병이 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의사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그걸 가지고 로봇으로 거기서 하는 거 미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럼 한국에 지금 병원에 누워갖고 로봇가 움직여갖고 미국에서 수술받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암이고 목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엄청난 스피드의 이와 같은 인터넷, 이 고속통신망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해서 그래서 기계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주는 거야. 똑같이 감각을 이렇게 만지면은 그러면 사람의 그거 들어간 거 손이 들어간 거 똑같이 되도록 의사가 그걸 만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 기계공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고 통신하고 접목을 하고 또 의사하고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로봇 수술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한다 그러면 한 과에서 할 수 없겠죠. 기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통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의사가 있어서 칼도 다 잘라야 되고 이런 모든 거가 다 접목이 돼갖고 융합이 되는 이와 같은 기술이 나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융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술이 융합이 된다. 이 융합이 되는 이러한 기술 시대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큰아이는 요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리. 직장 다니고 와서 요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왓슨이 다 해주는 거야, 이제. 왓슨이 가서 집어넣으면은 레시피, 여러분 우리 레시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만들 때 몇 티스푼을 넣고 뭘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종이로 적고 그랬잖아요. 그러게 아니야. 이제는 그냥 기계에 다 집어넣으면은 말로다가 다 얘기해줘. 이걸 넣고 5분 있다 이걸 넣고 뭐 하라 그러고 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 인공지능의 사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된다. 모든 사례를 다 그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10사람의 변호사가 하던 거 수주에 걸쳐서 하던 거 1시간이면 컴퓨터가 다 해내는 거예요. 특허, 예를 들어 특허 변호사 이런 거 하면 지금은 특허 변호사가 변리사라고 얘기하죠.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찾는데 이 사람이 그거 찾기 어렵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변리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집어넣어주면 이게 딱 보고 기존의 특허하고 여기 이게 다른 점이 있고 뭐가 있어서 이게 특허가 될 거 안 될 거 이런 거를 기계가 이제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변호사
이름이 로스라고 하는 게 이미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 법률 상담하는데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되고 법률 상담을 하면 그럼 지금은 누가 다 똑같은 거 해서 그 사례집을 읽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근데 듣는 사람은 진짜 상담원이 지금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다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한 5분쯤 있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가고 당신의 경우는 이겁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그게 딱 답인 거예요. 그 모든 사례가. 지금 그러한 거를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사도 등장하지 않겠느냐. 자, 목사도 참 저도 이제 한 10년 이렇게 여기 교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 갖고 오는 거야. 똑같은 질문. 뭐 창세기 1장 어디에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모든 거에서 자료를 집어넣으면 제 목소리로 딱, 이거는 이것입니다 하고 이제 전화가 걸려오면 교회로 전화가 걸려오면은 저 사람은 목사가 지금 받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소리도 목사 목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려주는 것도 목사 대답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저 상대방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 이렇게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결국 이제 들어보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그런 일 하는 직업은 이제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런 직업은 이제 단순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뭐 예를 들어 여러 상담 업무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화 받아갖고 뭐 이런 건 이제 거의 다 대체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새 핀테크 그러는데 영어로는 핀테크 이 파이낸셜이라는 그 테크놀로지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통해서 할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직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거 빼고는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옆에 있는 그 은행,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은행을 가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뭐 입금 계좌, 출금 계좌 써가지고 도장해서 이렇게 가져다 냈잖아요. 갔더니 이제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그냥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기 가서 앉으면 거기서 다 집어넣고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야, 이제 이거 은행 업무도 못 보겠구나.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쓰지 않고, 그래서 소규모 인력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은행 업무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러한 이 핀테크 이걸 통해 갖고 은행의 모든 일들도 자동화가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여윳돈이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뭐 저는 뭐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실 뭐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는 이런 건 모르지만 저는 이제 통계를 한 사람이니까 통계. 이제 기계공학이나 이런 거 하려면 수치 해석도 공부해야 되고 통계도 다 공부를 해야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변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변할 거냐? 그렇죠? 이거 추세를 아는 게 그게 투자 분석하는 거예요, 추세를. 자, 그러면 수많은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 모든 자료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투자도, 여기 이제 변호사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투자도 이름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로보트 어드바이저. 조언자가 이제 나온 거예요. 투자도.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이제는 로보트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래서 모든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전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주식도 뭐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여기에는 30% 투자하시고 뭐 여기에는 20%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사실은 사람보다도 훨씬 정확한 그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 거래의 70%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얘기하는 걸 채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챗 로봇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챗봇이라 그래요. 채팅 로봇을 간단하게 챗봇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비행기 안내, 뭐 세금 안내, 뭐 묻는 거, 그렇죠. 길 묻는 거, 뭐 등등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상담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앱이 디어 앱인가 이래갖고 미국 사람 여자 그 신문에 나온 거, 그 코리아 헤럴드인가 거기에 가면 그분에게 뭘 물으면은 거기다 답해주고 신문에 있었거든요, 이게. 그럼 그런 자료가 수천만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어주면 그럼 그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뭐 노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그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음성으로. 아시겠죠? 자기가 원하는 음성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채팅을 이것저것 뭐 기후 얘기도 하고 뭐 소설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이 채팅 로봇이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골드만삭스 아시죠? 유명한 과 같은 그 투자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이걸 사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해갖고 기존에 600명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 금융, 그 처리하기 위해서. 그 몇 명으로 줄였는데도 2명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2명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대신에 뭐를 많이 고용했냐 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신에 많이 고용했다. 그래도 600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 5명, 10명만 집어넣으면 과거에 600명이 하던 이와 같은 일을 지금은 1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창의적 영역이니까 이건 사람만 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작곡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소설을 하다. 소설 가면은 요새는 어떻게 하냐. 전체적인 윤곽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의 윤곽은.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쓰는 거는 내가 쓰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소설가니까 말 그대로 감칠맛 나게 이렇게 소설을 쓰잖아요. 이제 이 AI는 거기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AI가 전체적으로 구성을 가르쳐주면, 이렇게 구성을 가르쳐주면, 그러면 소설가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곡을 그걸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갖고 인공지능이 작곡을 해주는 거예요. 또 간단하게 난 그림을 못 그려. 저는 아주 그림을 전혀 못 그려.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은 아, 이게 공룡이구나. 너 개 그리려고 그랬지? 고양이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그림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옛날에 예를 들어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그럼 피카소의 그 화풍이 있잖아요. 그 인상적인 그런 거. 그거를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피카소가 그렸으면 이렇게 그렸을 거다. 이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 그림의 화풍 이런 것까지도 다 익혀갖고서는 내가 어떤 장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이 몇 명이 그러면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식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이 언론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언론사들도 이미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스포츠 경기 중계, 단신, 부고 등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 클로바에 가면 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NES.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그 사람. 예, 그 성우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원하는 그 사람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을 해줘요. 그 옛날에는 그런 거 학습을 하려면 몇백 시간 그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몇백 시간을. 지금은 40분 정도만 읽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재현을 해줘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요, 또. 왜냐하면 위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했는데 이게 똑같이 해놨는데 이게 기계 음성인지 이 사람 진짜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살려줘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조업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아디다스에서 이제 운동화를 지금 만들잖아요. 50만 켤레 신발을 만드는데 지금은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50만 켤레. 모든 거 기계가 다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갖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고도의 이런 자동화를 이걸 통해갖고 과거에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다 개발도상국을 갔잖아요.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 왜? 그냥 미국에서 해도 10명만 고용하면 되니까 최고의 품질의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로봇가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피자. 이 피자 이름이 줌 피자예요. ZUM이 2016년, 2017년에 미국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메뉴 이렇게 다 치면은 그러면 이 로봇가 알아갖고 다 이렇게 해서 피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실어갖고 날르는 트럭도 있어요. 그 트럭까지 다 해갖고 그래갖고 가져다 주는 줌 피자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배송을 드론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드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이거 백화점이나 이런 건 다 죽었어요. 아마존이 그냥 100% 그냥 독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택배를 날라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인으로 드론을 사용해서 거기다 날라다 줘라 그러면 집 앞에 딱 떨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란의 어떤 사령관인가가 이라크에서 지금 드론 때문에 이제 죽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 많이 죽이려고 한 계획을 세우니까 미국에서 드론을 띄웠잖아요. 드론을 띄워서 이 드론이 가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그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딱 해서 피격을 하면 그러면 그냥 죽고 마는 거잖아요. 전 김정은이한테 빨리 한번 하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런 일들이 드론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화상을 찍을 거 아닙니까? 계속 화상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화상을 찍었는데 내가 넣어준 데이터하고 딱 맞는 그 사람이 나오도록 인공지능이 그걸 딱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낸 다음에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딱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딱 누르면은 그럼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옛날에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 초고속 인터넷이 되고 통신이 돼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또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찍었단 말이에요. 그 안면 인식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 죽이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날. 그렇죠? 딱 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슈퍼컴퓨터로 이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는 데마다 센서가 다 붙고 수많은 일들이 다 이제 해서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있는 컴퓨터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해석하는 게. 안 되니까 어떤 게 나와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제 가서 보면은 찰나의 마법, 양자 컴퓨터 세계가 온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해야 될 그 일을 200초 만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컴퓨터가 나온다는. 지금 최고의 슈퍼컴퓨터 그게 1만 년, 10,000년 동안 해야 될 그 계산을 200초에 끝난다는 거예요. 200초에. 이와 같은 컴퓨터를
지금 구글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 양자 컴퓨터, 이게 어느 슈퍼컴퓨터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개발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2019년 아마 이게 10월인가요? 아마 10월 31일 데이터예요. 10월 31일.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10,000년 동안 지금의 초 슈퍼컴퓨터가 하는 그런 일을 200초면 3분이잖아요. 3분 동안에 다 끝내는 이와 같은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새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네르바 대학. 이제 이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보다 뭐 들어가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온라인 강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지원하면 2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이런 강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토론 수업 이런 걸 통해 갖고 또 전 세계 7개 이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와 같은 이제 대학이 나온다. 자, 이제 대학이 이제 옛날하고 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공과대학 이런 데 말고 문과대학에 내가 뭐 영어, 뭐 세익스피어 뭐를 한다고 그래 봐.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어떤 세상이 오냐? 한국에도 세익스피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강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거 가서 다 강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고문학에 뭐 어떤 분야가 있다. 거기에 최고 한 사람이 40시간 강좌만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쉐어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가서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들으면 끝나는 거다.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린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암기식 교육이나 이런 그 전통적인 교육은 전혀 필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뭐 직업이라든지 활용 사례 이런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자, 세상의 맨 끝에는 성경 가서 보면 누가 등장한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온 인류를 장악을 하고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자, 이게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있어야 전 세계를 장악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사람의 모든 거, 경제활동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해요? 조절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나중에 666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죠, 지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센서가 발전하고, 그렇죠,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다 이렇게 모이는 이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이 되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그렇죠, 뭐 재정활동하는 거, 뭐 경제활동하는 거, 스포츠 모든 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은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센서, 초스피드 컴퓨터, 초스피드 통신 이런 게 가능해야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일단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자,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다 압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 자, 이런 가운데 가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기계가 그냥 인간을 누르고 그러고서는 그냥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가 온다. 이래가 그런 영화가 지금 막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겁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그렇죠? 제가 그런 시대를 이 인공지능 4차 혁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싱귤레리티라고 얘기해요. 그걸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쉽게 표현하면 되냐면 임계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기술이 점점 발전해갖고 특이점에 다다르면 인간을 누른다는 거예요. 인간을 누르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미래 학자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니까 강한 인공지능, 아까 약 인공지능이 있고 강 인공지능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건 약 인공지능이고 강 인공지능이 되면 그러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강한 인공지능이 지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두뇌 총합보다도 수천만 배 이상 뛰어난
지능으로 발전이 되면 인류 전체의 존속 여부가 이와 같은 초지능에 달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수천만 명의 그 지성과 모든 게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초지능이 인류와 공존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인류를 누르고 그리고 기계가,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나와서 막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텔레비전, 뭐 EBS 이런 데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그렇죠? 성경의 맨 마지막 될 일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기계가 인간을 누르고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게 종속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세상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세상 오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하고 한 이런 일은 있어도 절대로 기계가 사람을 누르고 그래서 로봇가 우주를 지배하고 뭐 지구를 지배하고 인간은 다 쫓겨나고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창세기 11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라고 할 때 말을 듣지 않고 어디에다 모였어요? 바벨탑에다 모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위에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데까지 달아서 하나님을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고 웃으시고 내려오셔가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노력이 뭐예요? 지금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사람보다 더 우수한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있어요, 지금. 또 어떤 게 있어요? 인간 복제를 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찍어내야 되겠다. 일만 하는 인간, 공부만 하는 인간, 뭐 해서 그걸 찍어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책에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여전히 기계를 지배하고 여전히 온 세상 모든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인간이 지배하라고 했잖아요. 그 지배하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는 거니까 무슨 AI니 무슨 로봇가 이게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이 다 쫓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은 없는 거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I 시대에 말 그대로 초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자,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고 그렇죠. 이런 인공지능, 초지능이 그래서 모든 거 인간의 모든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뭘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해야 되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왜 믿는가?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더 확고해져야 돼요. 우리 부모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 시대가 더 확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시고 이 창조자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어느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뭘 가져야 되나? 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시대가 열리냐? 사람의 인간의 모든 가치가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더 성경적인 가치, 인간의 가치 이렇게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내려요.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로봇하고 같이 껴안고 자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로봇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러고서는 껴안고 그러고 자고 결혼도 한다고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니까. 이게 열려요. 기계가 지배는 못해도 그런 쪽으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분명하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윤리가치, 인간의 가치,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거를 강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하고 하는 건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되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앞으로 닥칠 그 시대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아시겠죠? 이건 무슨 데이터하고 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걸 분석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거. 어떻게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독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일단 읽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소명, 다시 말해 직업에 대해서 성령님께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간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직업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거를 목표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제 직업 갖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단순한 그런 그 직업 일자리는 대폭 감소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인문계 과목은 거의가 다 AI로 대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도 그러면 어떤 쪽으로 주로 이제 가야 되냐? 이공계 쪽으로나 가야 이제 직업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공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수학도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쪽으로 나가야지만, 그래야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 나가서 밥 벌어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게 열린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자체는 어쨌든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업한테 돈을 뺏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100만 원씩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마존, 구글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쓰게 용돈을 1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기억을 하고,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다,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돼서 666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만 상업 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업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자, 그래서 책을 이제 하나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지성이라는 분이 지은 에이트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조금 비관적으로 책을 쓴 거예요. 비관적인 책이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객관적인 건 보여주고, 그 다음에 8가지 이런 세상에서 에잇이라고 하는 게, 에이트 여러분 아시죠? 에잇 8가지를 잘 이렇게 하면서 살면은 좋다. 이걸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걸 쓴 거예요. 말 그대로 강 AI가 나타나서 인간을 지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쓴 거예요. 뭐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죠. 그렇게 믿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왜 전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전통적인 이런 방법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제대로 쓴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요 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나도 다 해야 되겠다 하고 살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패배하기 쉽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이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도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사실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래, AI 시대가 와? 문제 없어. AI를 지배하고 살면 돼. 이런 사람이 다 되면 돼.
근데 여러분, AI를 지배하고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상위 1%뿐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대다수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솔루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는 될 수 없다. 다만 뭐 그런 원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대다수 사람이 AI의 지배를 받지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조금 단순하게 사셔야 돼. 단순하게. 세상의 지배,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단순하게 좀 생활을 좀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대중교통도 있고 웬만한 차 조그만 거 있어도 되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삶을 조금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된다. 뭐 BMW 뭐 2억짜리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지키며 사는 삶을 그래야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 윤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 윤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도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는 AI 시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 윤리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이상 일을 하면 AI 시대에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남들보다 덜 하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남들 이상으로 일을 하고 남들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면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 정직하게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 남을 도와주며 사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AI 시대에도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가치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를 하려고 하면 책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은, 그렇죠? 이게 요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요약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 가서도 훌륭한 것과 같은 매니저를 할 수 있고, 인간을 이렇게 잘 이끌고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앞으로 이 세상은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간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꾸 만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통해서 이 교제를 자꾸 하고 이래서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세상이 인간성이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어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아무리 날고 뛰어야 인공지능이다 뭐다 나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AI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변해도, 그렇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살던 그런 그 시대처럼 그렇게 악하게 변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 여기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직업을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 이거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도 휴대폰 켜놓고 텔레비 켜놓고 뭐 친구하고 뭐 이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딱 갖다 버리고 딱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으면은 집중이 딱 돼갖고 집중. 아시겠죠? 지하철을 타든 뭐 버스를 타든 앉아서 책을 읽으면 옆에서 누가 뭘 떠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게 딱 집중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야, 그러면 성공하는 거. AI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아이들이 다 집중 안 하고 몰입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되면 어떤 직업이라도 갖고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키워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몰입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휴대폰 이런 거 할 때는 갖다 버리고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AI 시대에 이제 살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AI 시대에는 구원자가 AI입니까?
AI 시대에도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교제 중심이 돼야 되고 인간 중심이 되는, 그렇죠?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이 척박한 AI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는 그와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쩌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대다수 교회나 이렇게 못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앞으로 미디어 선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예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좋은 목사들과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AI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열리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산 겁니다. 맞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새로운 시대예요.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그 5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가 다 새로운 시대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야. 맞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가 열리든 무슨 시대가 열리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걱정할 거 없다. 다만 하나님을 저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몰입하는 것과 같은 학습하는 거 배우고 컨센트레이션 하는 거 하고 앞날을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부모와 함께 온 교회와 함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